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추위입니다. 추위.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위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추워졌죠? 1월 한 20일? 그때쯤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했죠. 1월 20일 넘어가면서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개축월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뭔 일 있으신 분들 많으셨겠네요. 어제가 개미일이었을걸요? 네, 충미충 하면서 요 안에 정화, 뭐 개수 막 서로 충돌하니까요. 네, 근데 요거는 지금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네, 다시 자리를 잡겠습니다. 자, 개축월인데요. 요 지장간 안에 개수, 신금, 기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이 지장간의 기운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월 한 10일부터 20일, 그리고 1월 한 20일부터 말, 그리고 2월 1일부터 한 10일,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 신금 구간이죠, 지금. 여기를 24절기로 이야기했을 때는요, 대한이라 그래요, 대한. 네. 그러니까 큰 추위. 엄청나게 큰 추위가 오는 거죠. 큰 추위가 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24절기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명리학이 음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렇게들 혼동을 하시는데요. 명리학은 이 24절기로 보는 거고요. 이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력하고 거의 흡사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간이고요. 요 구간에서 대한 아주 큰 추위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추위가,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추운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이 추위가 왜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추위가 오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기토로 가겠죠. 근데 저는 제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축중의 기토는 병화의 기운을 불러오는 거다. 그죠? 그럼 왜 병화의 기운을 불러오나 하면은 너무 추우니까 음의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음의 극단.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기운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양기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겨울 다음에 봄인데 왜 병화를 불러온다 그러지? 여름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부분은 지장간을 통해서 다음 계절 인월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다음 달이 갑인월인데요. 인월을 보시게 되면은 무, 병, 갑 이렇게 있어요. 무병갑.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인중에 병화가 있죠. 그리고 요 기토하고 요 무토는요, 사실상 이 지장간 속에 있는 무기토는 그냥 무기토, 순수한 무기토라고 보시기보다는 어떤 계절을 담는 그릇? 네, 우리 그 수강생 분 중에서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택배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을 담는 그릇. 이게 표현이 죽이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절을 싣고 나르는 택배차라기보다는 계절을 담는 그릇,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기토는요, 지난 계절의 기운, 다음 계절의 기운,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기토 자체로도 봐줘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계절을 이월시키는 작용을 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건 뭡니까? 병화죠? 자, 그럼 맞네요. 축중의 기토는 다음 계절을 불러오는 기운이고, 그게 왜 다음 계절이 봄이 아니라 병화가 되느냐? 너무 추우니까 양기운, 뜨거운 기운을 불러온다. 그리고 그 다음 계절이 봄이지만 결국에 요 2월 작용이 끝나고 나면은 병화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저는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목을 나무이기도 하지만 나무의 기운보다는 병화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걸로 또 보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또 뭔가 하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축중의 기토가 병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 거하고 여기 지장간 안에 실제 병화가 있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저 축중의 기토의 구간에서, 축중 기토 구간에서
어떤 사람은 추위를 극심하게 느끼겠죠. 왜냐면 너무 추워서 병화를 불러오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추위를 극심하게 느끼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펼치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병화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너무 추워서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추우면 죽을 것 같은 명식들, 겨울생, 조우가 차가운 명식들이 주로 그러겠죠. 그리고 추위를 그냥 극심하게 느끼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명식들은 조금 조우가 따뜻한 명식이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조우가 그냥 적절한 명식들, 뭐 봄생이라든가 가을생이라든가. 근데 요점은 이겁니다. 이 축중의 기토 구간에서는 내가 펼치려고 하면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이 갑인월의 인중의 병화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병화가 들어오면은 뭔가 취업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병화가 언제 들어오는가 하고 봤더니 대충 여기가 이제 2월 뭐 10일부터 20일, 여기가 2월 20일부터 30일, 2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나 이 병화가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 네,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이 구간에서 내가 막 펼치려고 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요 갑인월 요 무렵에서는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드러난다.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는 미토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토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마가 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정을기가 있는데 이 정화가 7월 뭐 10일에서 20일, 그리고 을목이 7월 20일에서 말, 그리고 기토가 이제 8월 1일에서 10일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으나 요 때쯤에는 비가 옵니다. 장마가 오죠. 장마가 오는 이유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너무 뜨거워지니까 얘가 임수의 기운, 그러니까 축토하고 반대죠. 축토는 너무 차가워지니까 결국에 병화의 기운을 끌어갖고 오는 거고, 미토는 너무 뜨거워지니까 결국에 임수의 기운을 끌고 오는데, 이 임수가 바로 장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개축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장마의 반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음양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축월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이 추위는 결국에 우리를 펼치게끔 하는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역의 이치가 결국에는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은 다른 것들이 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병화의 기운, 또 내가 삶이 너무 추우니까 펼쳐낼 수 있는 기회, 또 펼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잠기네요. 지금 너무 추우신 분들, 뭐 심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추우신 분들은 한 열흘 뒤부터, 그러니까 열흘 뒤도 아니죠. 저기 2월 초부터 힘이 안 나더라도 목이 아직도 좀 잠겼어요. 네, 힘이 안 나더라도 펼치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거죠. 노력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화기운을 조금 더 빨리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이제 미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올해 겨울이죠. 네. 올 초 이제 겨울에는 축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임목하고 신금, 그리고 축토하고 미토는요, 음과 양이 뒤바뀌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토하고 미토, 그리고 임목하고 신금, 얘네들은 음과 양이 뒤바뀌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여기는 너무 추워서, 여기는 너무 더워서, 그럼 이제 음기운을 불러오겠죠. 더운 거는 양기운이니까.
추운 거는 음기운이니까 양기운을 불러오겠고요. 그리고 임목하고 신금을 보시면요. 임목은 2월이에요. 2월에는 여전히 추워요. 너무 춥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추워요. 그런데 안에 병화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신월은 8월입니다. 양력 기준으로. 여전히 덥죠. 여전히 더운데 요 안에서 음기운, 임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축인, 미신, 이때가 음양이 뒤바뀌는 그런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형살이 생기는 원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의 질서와 우지? 예전에 장난감 총 중에 우지라고 있었는데요. 네. 우주의 질서와 그리고 이 땅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임묘진. 이게 이제 이 땅의 질서죠. 봄, 사오미, 여름, 그리고 신유술, 가을, 그리고 해자축, 겨울.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저기 신, 자, 진. 얘는 이제 삼합이니까 우주의 질서죠. 우주. 여기는 이 땅,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인, 오, 술. 그리고 여기다가는 사, 유, 축. 그리고 여기다가는 해, 묘, 미. 이렇게 썼잖아요. 자, 이래놓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형살이 전부 다 나와요. 자묘형, 진진자형, 인사형, 오오자형, 술미형, 그리고 사신형, 유유자형, 축술형, 해자형, 자묘형. 그죠? 그럼 제가 동그라미 안 친 게 딱 두 개가 나오죠. 인신충이죠. 여기는 형살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충미충이죠. 형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차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우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이렇게 교차하는 시점. 그러니까 형살이 아니라 충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 땅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가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이제 형살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고요. 뭐 형살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인신하고요, 충미는 우리가 단순히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땅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와중에 교차점에 있는 게 바로 이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견해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막 혀 끌끌 차시는 분도 존재하십니다. 네, 존재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역이라는 거는, 이 변화라는 거는 우주의 질서와,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다른데 그러면서 생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역의 원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는 저입니다. 네, 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각자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제 입장은 이렇다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저도 역시 공부하는 사람이고 제가 뭐 그냥 유튜브만 보고 블로그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또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 가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산으로 흐르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나름 재밌으니까요.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신자진이면 수죠, 수. 그리고 임묘진이면 목이죠. 수목이에요. 자, 여기는 한번 볼게요. 사오미면 화, 인호술이면 화, 화. 여기도 신유술이면 금, 사유축이면 금. 뭔가 이상해요. 여기는 지금 수목의 관계였어요. 수목. 그죠? 근데 여기는 위아래 다 화예요. 여기도 위아래 전부 다 금이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해자축이면 수네요. 해묘미면은 목이네요. 어라라? 그죠? 이상한 거 발견됐죠? 수생목의 관계는 대단히 매끄럽게 가는데, 화하고 금은 뭔가 힘이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딱 드시죠? 네. 그 이유가요, 화에서 금으로 갈 때 바로 이제 음양이 교차가 되고 뒤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단히 많은 힘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화와 금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한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화교역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괜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화나 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괜히 막 뿌듯 막 하시고, 수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야 막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수생목은 대단히 쉽게 이어지지만 화금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역이라는 학문은요, 아주 사소한 것들, 뭐 정말 어제부터 곤충 얘기 자꾸 많이 하는데요. 그냥 곤충이 걸어다니는 모습 속에서도 그 역을 찾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에서 이 역의 이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거는 대단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죠. 근데 화하고 금의 작용에 있어서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죽음에서 출생은 대단히 쉽게 이루어진다. 네, 수생목으로 바로 이어졌으니까요. 근데 요 화기운에서 금기운으로 가는 거는 이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찰나죠. 그러면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러면 생각만 하다가 수기운이니까 생각하다가 목기운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쉽다. 하지만 유지하면서 금, 결실을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측면으로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실은 다시 금생수에서 생각으로 이어진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위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형살로 끝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형살로 끝낼 것 같다가 갑자기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로 끝나는, 네, 횡설수설하는 영상이 됐고요. 요 윗부분이 살짝 잘렸어요. 글씨가 여기 우주의 질서 이렇게 쓴 건데 뒤늦게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네, 모쪼록 추운 날씨, 네, 운동도 하시고 활기차게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이 추위를 날려버리자고요. 네, 가보겠습니다.